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5일 오후 5시입니다. 군대 중에서 가장 위험한 군대가 관료형 군대입니다. 행정군대입니다. 전투군대라 해야 되는데 행정군대. 이 군인들이 사생관이나 이 전투 의지가 약해지면은 셀러리맨이 되어버립니다. 셀러리맨 집단으로서 먹고 사는 데는 군이 괜찮아요. 규정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전투 경험이 없는 군대는 행정군대로 타락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이것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의 분쟁이 있을 때 국제기구에서 참전의 기회를 주면은 적극적으로 거기에 군대를 보내야 됩니다. 호주 같은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섬이니까 자칫하다가는 안보의식이 약해진다 해가지고 호주는 의도적으로 외국에 파병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파병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군인들에게, 국민들에게 긴장감을 준다 이거죠. 대한민국은 월남전이 끝난 1970년대 이후에 실전에 참여할 기회가 많았는데 스스로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전투병과를 보내지 않고 상당히 편안한 부대, 치안유지부대나 보내고 정말 개탄할 일입니다. IS 퇴치 작전에도 우리가 참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대가 지금 좌파 정권 하에서 아주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국군이야말로 지난 한 100년 동안 이 세계의 군대 중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더불어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민주화를 뒷받침한 위대한 일을 했는데 최근 한 10여 년 정도 이 대한민국 군대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국군이 조롱거리가 된 날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오늘 새벽 7시 6분과 7시 25분 북한이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를 했는데 우리 합참은 미상발사체라고 그랬어요. 미상발사체. 그러나 그 순간에 일본과 미국은 즉시 탄도미사일이라고 딱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도 한 100km 이하로 나르고 비행거리는 420km, 450km 라고 하면서 일본은 스가 총리가 NSC 회의를 소집하고 즉각 이것은 유엔 안보리 위반이다.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라고 항의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국방부는 미상발사체라고 했습니다. 미상발사체라는 의미는 뭐냐? 이게 탄도미사일이면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순항미사일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미사일이랑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럼 모를 리가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김정은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도둑이 들어왔는데도 도둑이라고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도둑이라고 부르면 경찰이 출동하는데 도둑 눈치를 봐가면서 도둑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겨우 4시간이 지나가지고 오전 11시 30분쯤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와가지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기를 두고 있다? 이때 무기를 두고 있는 게 뭡니까? 벌써 한 2시간 전에 일본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딱 못을 박았는데 지상에서 발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이 SNS 상에는 이 대한민국 국군을 조롱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요새 처음 있는 일입니다. 좀처럼 우리가 이 정치인들은 비판을 했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국군을 이렇게 비아냥하고 경멸하는 표현은 참 삼가해 왔습니다. 국군 아닙니까? 국민의 군대란 뜻 아닙니까? 그런데 요사이 좌파 정권 들어서고 나서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국군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아주 위험한 말까지 나옵니다. 국군이라 하지 말고 차라리 인민무력부로
인민무력부로 이름을 바꿔라. 이렇게 나오면요, 이거는 안보 위기입니다. 국민의 군대, 더구나 개병제의 군대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용병 집단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 책임 있는 사람이 국방장관입니다. 국방장관은 군대의 사기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군대는 정말 이게 장정 집단, 기울이 빠진, 그리고 적에게 무서움이, 공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군대가 웃음거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겁니다. 국민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면 적으로부터도 웃음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종 SNS, 포털 이런 데 올라가 있는 이 글이 이런 게 많습니다. 특히 미상발사체라고 한 데 대해서 아주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미상발사체가 뭐냐 이겁니다. 미사일은 미상발사체, 피해자는 피해 호소인, 말도 참 잘 지어낸다. 사람이 먼저다. 인권 타령도 지들 이익될 때만 외치고 북한 주민은 사람 아니냐. UN 북한 인권 결의안은 3년째 모르는 척 주적이 미사일을 쐈는데 발사체 타령이나 하고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지 않나. 또 불상의 발사체라고 발표한 정부 표현을 조롱하는 댓글도 다수였습니다. 또 불상 쐈냐? 부처님한테 미안하지도 않나? UFO일 수도 있겠네.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는 거 뭐 하루 이틀이야? 아니 그럼 북한이 불꽃놀이 하려고 축보라도 쐈을까봐 북한이 뭘 쏜 건지 모르겠다는 거냐? 차라리 점심도 쏘고 커피를 한떡 쐈다라고 그래라. 미사일 아니면 물로켓이냐?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로 유명한 홍길동 전의 비유를 빌려와서 이렇게 비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못 부르는 문 X앙 정부, 피해자도 피해자라 부를 수 없고 미사일도 미사일이라 부를 수 없고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이라 부를 수 없고 민주주의도 민주주의라 부를 수 없는 처음 겪어보는 세상이다. 정은이 눈치 보면서 기다리는 거야.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국방부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이래가지고 부하 통솔이 됩니까? 이래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과 맞설 수가 있습니까? 남조선 인민무력부로 바꿔라. 권력과 북한의 눈치 보는 국방부 쓸모없는 X들 인민무력부 이중대 대한민국 국군입니까? 북한 인민군입니까? 아니면 중공인민해방군입니까? 대단하다 대단해. 국방부 현판 내리고 인민무력부로 이름을 바꿔라. 미사일은 쐈지만 위협은 아니다. 뭐 음주운전은 했지만 술은 안 마셨어요. 이런 거냐? 일본 미국은 탄도미사일이라 하는데 가장 민감해야 할 대한민국만 탄도미사일이라고 판단 안 한다. 엊그제 발사한 거 만약에 미국이 발표하지 않았더라면 합참은 100% 이번 것도 뭉개했을 것이다. 전쟁 나면 그냥 문 열어놓고 어서 오세요 할 기세야. 이 사람들은 진짜 개탄스럽다. 북한 방어를 위해 나라를 수호하는 국방부가 이렇게 북한 옹호하는 것에 혈안이다. 진짜 이런 구린 나라가 다 있나? 1년에 국방 예산이 얼마인데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나?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 건데?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거야. 참 못난 국방부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킬 수 있겠느냐? 특히 자위대, 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일본 자위대에 이번에 완패를 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신속하게 포착해가지고 우리 정부보다도 16분이나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이다. 그렇게 되니까 정확한 정보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정확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10시쯤 되면 벌써 스가 총리가 나와가지고 북한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 시간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시간에 국방부 장관은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국민들한테 미상발사체다. 미상발사체다. 모르겠다. 아니 발사한 게 모르겠다고 하는 사이에 거기 핵폭탄 달려가지고 있으면은 7분 지나서 서울 상공에서
폭발해가지고 수십만, 수백만이 죽어나가는데 그때도 그러면 모르겠다. 미상발사체다. 이렇게 할까요? 미상발사체로 30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발표를 할 것 같습니까? 이 자존심이 없는 군대는 정말 이 골치 아픕니다. 자존심 없는 군대. 그리고 헌법에 충성하지 않는 군대는 위험합니다. 대통령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는 군대는 반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미국의 합참 소속 대장 7명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계엄령을 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뒤집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때 발표한 성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민간 국가 지도부의 합법적 명령에만 충성한다. 합법적 명령에만 충성한다. 지금 문재인 정권 하의 이 군 지휘부는 불법적 명령, 부당한 명령, 그리고 헌법에 위반되는 명령에도 지금 충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이런 처참한 모욕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군대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시기에 국가 위기 상황에 총뿌리를 어디로 돌려야 될지를 모릅니다. 이 군대가 왜 이렇게 됐느냐? 주적이라고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주적이라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주적이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 정권 들어서서 국방부가 북한군을 주적이라고 특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군대입니까? 정말 이 국립현충원에 누워 계신 영혼들, 국군 영령들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내일은 천안함 폭침 1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천안함 폭침 11주년. 내일 우리 국군이 어떻게 이걸 기리느냐. 저 정경두 국방장관이라는 자는 천안함 폭침 등등 이런 걸 설명하면서 남북이 무슨 우발적으로 충돌해가지고 일어난 상방과실의 사건인 것처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상방과실입니까 이게? 천안함 폭침 상방과실입니까? 연평도 포격이 상방과실입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대한민국 국군이 영혼을 되찾느냐, 정체성을 되찾느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통 때는 이게 심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국가 비상시에 들어갔을 때 군대가 결국은 헌법 제5조의 명령에 따라서 국가 안전보장의 최우보로서 출동해야 할 때 누구 편에 서느냐? 대한민국 편에 서느냐? 반역 도당 편에 서느냐? 그것을 지금 확신할 수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국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이 감시해야 됩니다. 국민이. 오늘 아주 이 심각한 비판을 하고 심각한 이 모욕을 던진 이분들이 애국자입니다. 이분들이 군대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군에 대해서는 잘한 건 잘했다 그러고 못했을 때는 오늘처럼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해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감사합니다.